지금 그 회사들의 고민 중에 여러 가지 하나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내보내지?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고요. 이게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공포감이 첫 번째 생기냐면 나를 대체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AI가 한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해동 대왕님이 노트북을 추천하셨던 사건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엄청 회자가 됐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네. 우리가 일본보다 IT 선진국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거기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 쓰는 데도 있고 DVD 쓰는 데도 있고 되게 이제 너무 놀랐어요. 일본이 아직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DLG 미국 사무소의 People and Insight의 이현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모시기 힘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출장을 나와 있고 저희 판교에 DLG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 정말 귀한 분을 한국에서만 모실 수 있어서 제가 얼른 모셨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박성혁 운영위원님이십니다. 우선 인사 주시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근데 양력 주신 걸 받았는데 우와, 이게 길어서 이거를 화려한 양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예전에 삼성 SDS 수석 컨설턴트셨고 전에 딜로이트 컨설팅 이사이셨고 SK 서울 캠퍼스 센터장이셨고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컴퍼니 D 대표이시고 솔트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의 기업가 정신센터장이시면서 교수로도 또 수고해 주셨고 SK기스의 CIO로 계셨고요. 대한적십자사 디지털 모금혁신위원회 위원장과 자문위원도 하셨고 서울시하고도 일을 되게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 외에도 네, 지금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픈데이터 포럼의 운영위원으로 계신 의원님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분을, 멋진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본인을 AI 이벤젤리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데요.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전 방금 소개받은 박성혁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이제 IT 관련된 일을 많이 했었고 중간에 이제 전략 컨설팅 이런 쪽을 하다가 이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일들, 투자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의 CIO, 칩 인포메이션 오피서라고 해서 이제 IT 담당하는 임원을 지내고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런 경력들을 살려서 AI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AI가 정말 핫한 주제인데요. 어딜 가나 AI 얘기를 하고 AI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이반젤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AI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반젤리스트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고요.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어떻게 이정표가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 이제 IT에 오래 있었는데 네. IT에서 큰 변화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한 94년, 95년도에 인터넷, 이제 웹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확 이제 한번 시대상이 바뀌었고요. 한 2008년, 2009년도에 이제 이른바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 한 번 큰 트렌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AI가 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세 번째 변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PC의 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임팩트를 줄 만한 거는 한 세 번째 웨이브 이 정도로 얘기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AI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지난번에 뵀을 때 전문적인 지식과 막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기 모셨는데 AI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AX랑 DX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AX랑 DX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용어를 가지고 이제 유행어처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DX라고 하는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디지털이 AI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고요. 또 개념적으로도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온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10년 동안 여러 가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가 최근 한 3년 사이에 한 3, 4년 됐죠. AI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코어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진 거냐? DX하고 AX가
DX가 아까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로 돼 있는 데이터들 혹은 데이터가 있지만 잘 정비가 안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의 정비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었죠. 이 시발점이 어디라고 보시면 좋냐면 한때 빅데이터로 해서 한 10년 전에 되게 핫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맥락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 흐름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DX의 시발은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요. AX는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우리한테 좀 더 유용한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플러스 그걸 내가 하지 않고 위임해서 할 수 없냐라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된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X, DX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연장성산에서의 좀 더 심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AX를 통해서 아까 이제 위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그러면 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AI가 한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뭐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세동대왕님이 노트북을 추천하셨던 사건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할루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정말요? 엄청 회자가 됐던 말도 안 네네. 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네, 뭐 이래서 맞아요. 이렇게 나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 AI한테 뭔가 질문을 잘해야 우리가 이거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맥락이 되게 중요해. 맥락을 잘 설명해줘야 얘가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AI를 좀 더 다루는 방법인데 하네스가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개들 산책할 때 보면 몸에다가 뭐 이렇게 장착을 하잖아요. 이걸 하네스라고 네네. 부르거든요. 그래서 AI가 약간 강아지 같기도 합니다. 뭐 좋아서 혼자 뛰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사람 물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하네스를 씌워서 이제 줄로 가지고 당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AI를 이제 관리하는 걸 하네스 엔지니어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점점 더 AI가 똑똑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임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위험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등장한 개념이 결국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의 개념이죠.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우리가 초기에 했던 AI한테 어떤 질문하고 답변받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물론 할루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문제라서 지금보다 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부하 직원들 있었고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뭔가 지시하고 그것들을 보고받고 했지만 제가 지금 나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저 팀들을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이게 작은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며칠 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 카페를 차리는데 AI 에이전트를 써서 카페 하나 차려 그랬더니 알아서 뭐 그 리즈 계약하고 사람들 불러서 인테리어하고 뭐 이걸 다 혼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정말 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뭐 변화가 있는지 그러니까 AI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또 어떤 분이 그 엔지니어링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는 전무이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을 대리로 쓸 건지 부장으로 쓸 건지 과장으로 쓸 건지가 정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AI 에이전트 이제 저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현장 쪽에서 로봇이 대신해 주는 거고 사무직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걸 대신해 주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가상의 똘똘한 신입사원이 하나는 생겼다. 요즘은 대리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면 곧잘 한다. 약간 이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AI들이 모여서 이제 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회사에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사람 없어요. 뽑아주세요.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일인데 얘 보내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업무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이제 변화 속도가 늘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못 느끼시는 부분 중에 왜 이게 막 밖에서는 회자가 많이 되는데 왜 우린 못 느끼지? 왜 우리 회사는 그대로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변화가 생긴 게
작년 한 4Q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대략 한 2Q 정도 지났으니까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럼 빨리 움직인 회사들이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1Q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시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좋구나라는 느낌들을 이제 받기 시작하실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업무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하나 좀 더 얘기를 드려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대리급 인력인데, 전문급 인력인데 이게 뭐 사원처럼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안에는 수백 명의 박사가 있거든요, 사실상은. 네네. 그러니까 박사처럼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냥 신입사원처럼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을 시키는 좀 다른데 이게 이제 AI가 쉽게 말하면 위임을 해서 대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팀장인데 팀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AI인 거죠. 이런 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거꾸로 내 팀장이 AI인데 내가 팀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얘가 똑똑해지면 그러네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회사에서 AI를 쓰면은 그렇죠. 위에 전무이사님 밑에 AI 밑에 직원이 있을 수도 그러네요. 네.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AI 제가 에바니스트로 활동하면서 대기업들도 이제 만나고 있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만나면서 완전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 이게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한 매출이 한 100억에서 한 500억 사이에 있는 회사들은 엄청나게 잘 쓰십니다. 네. 네, 대기업은 그렇게까지 안 쓰더라도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 이상 써보신 분들은 대표님들 입에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속도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고요. 대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좀 변화 속도가 느리니까 뭐 그래봤자 뭐 좀 알겠어?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차가 좀 있고요. 네. 그런 온도차가 왜 생기냐면은 이 작은 회사들은 이 인건비에 대해 민감하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대기업들은 물론 뭐 인건비 안 민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영향을 받으시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한 2명, 3명만 빼면 확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로 지금 들은 거는 전체 인원이 한 25분 정도 되는데 한 20명 정도 빼고 싶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들의 고민 중에 여러 가지 하나는 이런 거죠. 사람을 내보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내보내지?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 고민들이 네. 있으시고요. 또 다른 조직에 가서 제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가지고 에이전트 팀을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써보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고 나서 던졌던 이제 그 질문들이 뭐냐면은 저는 팀원인데 AI를 쓰면 이 AI 산출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AI 못 믿는데 제가 이걸 책임지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똑같은 얘기를 팀장님들이 다 계셨는데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줘도 어차피 100점짜리는 안 나온다. 그럼 AI 갖고는 80점짜리와 사람이 갖고는 85점짜리 중에 어떤 게 더 좋을 거냐라고 판단하면 팀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들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이때 속된 말로 매니저라고 하는 네. 사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 사람들한테 팀장급 역량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고 AI가 직원이라 생각하면 얘를 다루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게 윗분들의 변화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 이분들이 이거 안 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작은 조직에 가서 보니까 되려 말단하는 친구들이 더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얘를 가지고 성과를 낼까라는 고민보다는 이거 내 책임져야 돼? 라는 어떤 반문이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 그래서 좀 다른 식의 패러다임을 좀 보고 있는 게 요즘에 좀 제가 밖에 활동하면서 겪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냥 AI 기술과 AI가 들어오면서 회사에서 이제 인원을 감축한다 이런 부분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AI를 쓰는 사람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팀장급이 아니신 분들, 팀장급 분들이 어차피 계속 책임을 지는 거에 익숙해 오셨기 그쵸. 때문에 AI를 쓰나 사람을 쓰나 어차피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책임을 지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AI를 쓰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 사실 좀 불편하시고 조금 생소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AI를 쓰는 게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 윗전에 있으신 운영진이 아니라 이제 좀 말단 직원이나 아니면 대리급 있으신 분들에게서부터 좀 변화가 일어나거나 반발이 있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인다라는 거는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이세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보조적 수단, AI는 사람을 보조하는 수단.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4기부터 이게 확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와서 올해 이걸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거 굉장히 똘똘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거를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뭐 교육도 받으러 다니면서 하면서 써보니까 괜찮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공포감이 첫 번째 생기냐면 나를 대체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 산출물을 내가 예를 시키고 나서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이걸 내 일이 많아지겠는데?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AX, DX를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IT 부서 혼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인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직 구조상 사람을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전원 배치를 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나고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HR부서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사실상은. 네. 그리고 전환 배치를 한다고 치면은 HR부서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뭔가 한다는 걸 HR부서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략기획팀이 이제 또 관여를 해야 되고 성과라는 걸 저 혼자 주장하면 안 되니까 전사가 이제 재무적 성과를 독려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잘 되는 회사들은 전략기획, 재무, 그 다음에 HR, IT 부서가 다 모여서 전사적 관점에서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AX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냥 IT 부서 혼자 하고 있으면은 이제 좀 맛 좀 보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적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 구성만 딱 봐도 이 회사가 진짜 가고 싶은 건지 진정성이 보이는 것들이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작은 기업들은 사실상 뭐 30명, 50명 직원에서 전략비서 따로 있고 CFO 따로 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사장님 입꼬리 다 전략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그런 데들은 혼인이 다 결정하시니까 훨씬 빨리 가시는 거고 대려 대기업은 부서별로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대려 피부로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중소기업, 너무 작은 회사는 또 어렵고요. 너무 큰 회사는 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시장에서 한 100억에서 한 500억 되는 회사들은 엄청 잘 쓰고 계십니다. 네. 특히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네. 성능이 사실 작년만 해도 별로 이렇게 미덥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똑똑해졌더라고요. 저도 그럼요. 써보니까. 엄청 깜짝 놀랄 네네.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러게요. 시간을 일단 많이 줄여주고. 그쵸. 그래서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에는 거기는 이제 해고가 자유로우니까 정말 대기업들, 테크 회사들 엄청난 숫자들 계속 이제 레이오프 하고 있고 해고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고를 못하니까 재교육을 해야 되면 AI를 써서 그럼 일이 일찍 끝나서 뭐 퇴근이 빨라지거나 혹시 이렇게 될까요? 한국이 그럼? 그게 이제 되게 전형적인 사례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일본보다 IT 선진국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거기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 쓰는 데도 있고 DVD 쓰는 데도 있고 되게 이제 저 너무 놀랐어요. 일본이 아직 플로피 디스크를 쓴다 그래서. 올드 테크놀로지를 아직도 쓰시는데 네. 작년에 그 모 회사에서 직원의 반을 신규 사업에 투자하시고 나머지 직원 절반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정말 AI를 가지고 AX를 해보셨는데 1년 지나서 성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올 초에 이제 발표하신 걸 쭉 봤는데 진짜 놀라운 건 사람이 절반이 빠졌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에서. 그런데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지금 커버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러면 일이 줄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만 하고 못했던 일들을 AI한테 시키니까 그 일을 적은 사람으로 훨씬 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은 반인데 일은 두세 배가 늘어서 생산성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 신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의 패러다임을 만드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을 해고하기 쉽지 않은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일본이나 이런 동네들은 이런 방식이 맞겠다. 근데 미국은 언제든지 이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동네니까 그렇죠.
거기 이제 내보냈다가 필요하면 다시 뽑기도 그렇죠. 하고 이럴 수 네. 있지만 한국은 그래서 일본 사례가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긴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되게 반갑네요. 그 AI를 사용했을 때에 더 생산성이 늘어나고 일을 더 많이 하고 레이오프하지 않아도 해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더 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아웃컴이잖아요. 그쵸. 그럼 한국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한국도 그런 부분일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사적으로 이걸 달라붙어서 네.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예, 그냥 이게 야, 또 다른 그냥 IT의 패러다임 시프팅인가라고 생각하셔서 부서를 남겨놓으시면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직면하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전사적 차원에서 뭐 챗GPT를 도입했어요. 뭐 우리 이런 거 해가지고 AI 에이전트 만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표면적인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패러다임과 기업 문화가 확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네. 이거 대응 못하면 저는 구조적으로 밀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변화의 모습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향후에 어떤 진행하시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AI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저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기술 관련된 부서만 AI를 알고 거기만 AI를 혁신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다 AI를 어댑트해서 쓰는 것으로 가야지 이제 효과가 있다,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AI는 HR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뭐 신규 사업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부서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